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 그 주차장 옆에 사실 벚꽃나무가 꽤 심겨져 있는데 올해 벚꽃이 정말 예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꽃 걱정을 조금 했어요. 다 떨어질까봐. 근데 벚꽃이 지금 분분히 날린다. 바람만 불면 분분히 날린다. 흐드러지게 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때입니다. 오늘은요. 베스트 회계사.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말해야 돼, 내가. 그죠? 베스트 회계법인 우리 조이스 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름 기가 막히게 졌어요. 너무 잘했죠. 네. 그리고 조이스 구잖아요, 여러분. 베스트 초이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써먹었어요. 정말 기가 맞아요. 막혀.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우리가 벚꽃 얘기 금방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미국 사람의 반은 너무 좋고 그렇죠. 반은 너무 싫어하는 네, 시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은 돌려받는 텍스를 가지신 분들, 맞아요. 반은 더 내야 되는 텍스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네. 이제 회사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회사 텍스 네. 보고는 끝났고 지금부터 4월 15일까지는 네. 이제 개인 텍스를 그렇죠. 신고해야 되는 시즌인데요. 그런데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이런 분들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이제 텍스하고도 끝났고 뭐 이제 벚꽃놀이나 해야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혹시 정부에서 돈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얘기하면 그냥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텍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인컴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아예. 아예. 아예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은행에 돈이 있거나 집이 있어도요? 그건 다른 스토리죠. 그러니까 인컴이라는 게 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밖에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자가 있어요. 네. 뭐 배당금을 받아요. 네. 아니면 내가 어떤 분들은 은퇴하시고 나서 자그맣게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말해서 뭐 사람을 쓰는 거는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일했더니 그 1099으로 네, 네, 컨트랙터로 한 500불을 줬어요. 그러면 꼭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 1099을 받아서 600불이 안 되면 이제 리포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안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IRS 코드상은 내가 셀프 임플로이드로 혼자 자영업으로 일을 했는데 400불 이상을 받으시면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꽤 있고 또 네. 이자가 네. 있으시면 어느 금액이 넘어가면 보고를 하셔야 되고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어떤 뭐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무슨 네, 뭐 네. 청소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걸 하시잖아요. 그런 non-profit에서 일할 경우에는 100불이 조금 넘으면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스의 인컴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정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텍스를 더 받아야 되건 아니면 더 돌려줘야 되건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데 조금만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이제 리타이어를 하셨는데 네. 은행 이자가 네. 다 해야 1년에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냥 보통 예금을 들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에 30불이 이자야. 그러면 뭐 그러면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돈이 어느 정도 은행에 들어있어야 이자가 사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은행 이자 정말 형편없잖아요. 형편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지식이 좀 있으시고 네. 이렇게 뭐 요새는 도와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고 알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 이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다른 인컴들이 발생해 하는데 뭐 이거 받았는데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면 소셜을 제가 한 뭐 2,000불 정도 받는다고 치고 집은 있는데 집은 페이오프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재산세는 계속 내고 있어요. 예. 그래도 내야 되나요? 내가 살고 있는 아니 집인데. 보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 근데 이제 보통 그러실 경우에는 네. 텍스 홈 그 65세 이상 네, 되시면 네, 뭐 네. 스쿨 텍스 같은 거 안 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혜택을 받으시지만 딱히 보고할 이유는 없으신 거죠. 쓴 돈은 보고 안 하네요.
말하자면 번 돈만 보고 하네요. IRS 입장에서는 텍스를 컬렉트 할 건가 말 건가 그거에 따라서 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대학에 간 자녀들이 네, 네. 공부를 잘해서 네.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조지아는 홉 스칼라십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데 네네. 그게 텍스 시즌이 되면 날아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가만 있어봐. 그러면 우리 딸이 뭐 우리 아들이 네. 1년에 2만 불을 벌은 거로 신고해야 되나? 이러거든요. 아, 벌은 걸로 신고한다고 아,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딱 학교에서 날라오니까. 날라오니까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란트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폼이 날라왔는데 네. 학비로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그거 인컴으로 발생하진 않아요. 제가 좀 잘난 척 한번 할 기회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예. 아니, 이제 저희 애들이 대학 다닐던 먼 옛날에 예. 학교에서 정말 오버플로우 된 거예요, 장학금이. 그죠? 예, 예. 그래서 원래 등록금이 만약에 3만 불이다 예. 이러면 12,000불이 남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책으로 날려보내더라고요. 예. 하여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돈이 정말 왔어요. 음. 대부분은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안에서 상쇄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 책이 책으로 날라와요. 날라온 예.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보통 그 보고를 할 때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아이러마이즈를 해서 넣어주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인컴이 발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잘난 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런 일이 사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자녀분들이 꽤 많잖아요. 있어서. 네, 맞아요. 네. 그런데 텍스 시즌 됐을 때 고민이 확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게 올라가나. 뭐지? 예. 3만 불? 예. 4만 불? 그리고 사립대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등록금이 6만 불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부 인컴이면 내년에는 스칼러십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겠네요, 진짜. 진짜로. 네. 근데 사실상 학교에서 돈을 주는데 우리가 투이션 있잖아요. 네. 투이션은 15,000불, 3만 불일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발생하는 익스펜스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란트를 받아도 사실 그 외의 것으로 쓰기는 되게 어렵죠. 그렇죠. 네, 다 그거 해결하고 나면 사실 돈이 책도 사야 되고 그렇죠. 뭐. 남는 네, 뭐 네, 이런 네. 거는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2학년 학생들이 네. 지금부터 동네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시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터리 클럽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데서 대학 갈 때 보태 써라. 그리고 또 졸업식을 할 때 학교에서 여기저기서 뭐 1,000불도 주고 500불도 주고 이렇게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은 10,000불 단위가 넘었어요. 이렇게 모으니까. 이것저것. 뭐 수학을 잘했으니까 500불 줄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러고 로터리 클럽은 최우수가 2,500불인가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18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들 앞으로 또 돈 책이 나온 거고. 네. 그럼 그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디펜던트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가 그런 인컴이 들어올 때 그거를 그 단체에서 어떻게 익스펜스를 했느냐가 이게 다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이제 그걸 보내요. 네네네. 폼들을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이제 인컴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녀가 인컴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내 디펜던트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자녀가 받은 그 돈들이 다 합쳐서 12,000불이 넘어가면 네. 텍스 파일링을 해야 돼요. 자녀가. 자녀가. 많이 받아도 문제네? 텍스 파일링을 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뭐가 발생하지는 대부분 않고 아마도 리펀드를 받죠. 왜냐하면 부모 측에서 디펜던트로 파일링이 될 거니까요. 리펀드를 받을 확률이 오히려 있다. 그렇죠. 어. 네. 만약에 텍스 위ithholding을 했으면 음. 안 했으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테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한국에서 어떤 상금으로 받는 돈들이 있어요. 저예요. 무슨 상금이요? 아니 이제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인데요. 예. 이제 무슨 경시대회 같은 거 있어요. 맞아요. 뭐 네. 그런 데서 돈을 받는데 네.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텍스를 떼고 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상금이면 뭐 60만 원이나 65만 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가을에 방송인 대회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좋은 작품을 만든 사람한테 그냥
다 채워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000불이었는데 텍스를 떼지 않고 3,000불을 다 주더라고요. 그 받는 분한테. 네. 그러면 그렇게 외국에서 내가 받은 돈이 있어. 이건 보고를 해야 어떻게? 돼요. 아, 여러분 상금도 보고하네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인컴에 대해서 보통은 텍스를 거기서 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면 보고를 할 때는 이제 인컴을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한테 한해서 네네네. 보고를 하고 인컴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foreign tax credit을 주죠. 그러니까 내가 낸 텍스를 갖다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 뺀 금액에 혹시 텍스를 더 내야 되시면 내시는 거고, 안 내도 되시면 안 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첫 번째 케이스 한국에서 이미 텍스를 제한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주죠. 인정을 해주고 네. 그렇지 않고 정말 전액을 그냥 다 받았을 줬다. 때. 네. 근데 한국에서 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냥 어떻게 네.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통장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금일봉해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그냥 있어요. 캐시로 네. 그 제일 좋네요. 제일 좋으네요, 여러분. 어디 응모하실 때 상금이 현금 지급이라고 있는 걸로 꼭 응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제 주위에 꽤 있어요.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뭐 재외동포 재단이라던가 이런 데서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 한 경시 대회들이 꽤 있어요. 글을 쓰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시 뭐 응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금이 3,000불에서 5,000불 뭐 꽤 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이 응모하세요. 정말 많은 분이. 몰랐네요. 그러시구나. 아, 몰라서 안 하셨지. 했으면 당선될 뻔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텍스도 사실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이 되죠. 네, 텍스가 발생이 된다. 그 로또 맞아도 텍스 신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뭔가 돈이 들어오면은 네. 그 텍스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이거 텍스 보고를 하다 보면 인컴이 좀 작으신 분들은 그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네네. earned income tax credit 같은 걸 받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돈을 기대를 하시는데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자를 받거나 무슨 배당금을 받으면 그게 3,000 몇백 불이 좀 넘으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혜택이. 그러니까는 기대를 하셨는데 나는 매년 earned income credit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컴 그 뭐라 했지? 이자로 발생하는 인컴하고 네네. 또 무슨 배당금으로 발생하는 인컴이 많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네. 어느 정도의 자산을 돈이 있다. 갖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텍스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돈 받을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반은 기분이 좋고 반은 기분이 안 좋다고 했는데요. 네네. 자,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 정책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이 받을 것이라 라고 expect 했는데 못 받았다. 그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회계법인 조이수구 회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농담으로 베스트 초이스 하는데요. 여러분, 베스트 회계사에 가시면 베스트 회계사를 만나는 건 사실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이니까. 네. 정말 제가 방송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막히질 않아요, 여러분. 엔진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 텍스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네. 수입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또 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텍스 브라켓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줘서 올해는 내가 200불은 더 돌려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지금 이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단 정말 말이에요. 이번에 정말 많으세요. 네, 특히 네. 이제 W2만 받으시는 분. 네. 종업원으로 계셨던 분은 다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99%는 1년 내내 withholding을 훨씬 적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게 뺐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만약에 10,000불을 벌어서 1,500불을 텍스를 이제 뺐다면 받을 때 2018년에는 1,000불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500불이 줄겠죠.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이 잘 안 되시고 대부분은 법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나는 적용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고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텍스 위드홀딩이 거의가 다 줄었더라고요. W2는. 그러니까 텍스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예. 위드홀딩을 했다가 네. 4월 15일에 텍스 신고를 하게 되는 네. 그 개념을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좋을 것 할게요. 같아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10,000불을 벌었으면 10,000불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 텍스는 빠져나가죠. 그거는 되돌려 받는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이제 보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디세이블 되면 혹시 받을 수 있는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7.65%는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고 우리가 withholding을 한다고 하는 거는 federal, 그러니까 IRS하고 주정부에 네. 거기서 이제 내가 페이첵을 받을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빼는 거예요. 빼서 이제 인플로이어가 회사가 직접 IRS나 조지아에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합쳐져서 2018년이 예를 들어 딱 끝나고 내가 텍스 보고할 때는 내가 낸 금액 있잖아요. withholding 한 거 회사가 대신 맡아주고 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이면 그 1,000불이 낸 금액이라고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제 텍스 보고를 할 때 인컴에 따라서 이제 텍스 브레이킷이 정해지고 예를 들어 그래서 24%라고 한다고 치면은 24%를 10,000불의 24%가 텍스를 내야 되는 금액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을 그동안 withhold를 했으면 1,400불이 생기는 거고 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3,000불을 그동안 withhold를 했으면 600불을 돌려받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네.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리펀드, 그쵸. 크레딧도 있고 뭐도 있고 디덕션이 다 있지만 이제 taxable income만 보자고 하면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신 것 중에서 네. 제가 아는 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예. 그러면 예. 이번 달에 제가 3,000불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은 계산하는 라직은 네. 1년 내내 한 달에 3,000불을 벌 것이다. 예. 라는 거를 전제하에 텍스를 떼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2,000불밖에 못 벌었어. 네. 그래서 그러면 2,000불을 1년 내내 벌 것이다. 네. 라고 해서 텍스를 떼놓고 네. 근데 어떻게 또 6,000불을 벌었어. 그 다음 달에는. 네. 그러면 1년 내내 6,000불을 벌 것이다. 라고 해서 텍스를 어느 정도 떼고 돈을 받았는데 네. 1년을 다 해놓고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4만 불을 벌은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6,000불을 벌은 달의 기준으로 보면은 72,000불을 기준으로 텍스를 미리 내놓은 거고 네. 2,000불을 벌은 달의 기준으로는 24,000불에 대한 텍스를 미리 내놓은 거고 네. 그런데 나는 실제로 4만 불을 벌었으니까 네. 이걸 다 정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냈던 거, 적게 냈던 거를 다 해서 내가 더 내든가 덜 내든가를 사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탈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내게 되거나 아니면 더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이제 직접적인 그 넘버가 베이스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W4를 필요할 때 그렇죠. 내가 싱글이냐 그것도 엄청난 또 차이가 있죠. 아니면은 뭐 내가 디펜던트가 몇 명이냐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네. 전체적인 빠지는 금액이 네, 바뀌어지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위드홀딩을 이해를 못 하셔서 저한테 그렇죠. 가끔 어떤 분이 내가 네. 지난달에는 네. 위드홀딩을 네. 20불을 했는데 왜 이번 달에는 30불을 그렇죠. 하느냐 네.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금액이 많아지니까. 네, 이번 달에는 네. 돈을 더 버셨네요. 그거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그건 사실은 1년간 이만큼 벌 것이다라는 가정을 정부에서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플로이어가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게 사장님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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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내가 디펜던트가 9명이야 라고 네.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빵명이야 라고 신청을 하시면 그건 차이가 있어요. 결혼을 그렇죠. 했냐 안 네. 했냐 아까 말씀하신 그렇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나 텍스 좀 덜 내게 만들어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텍스 보고를 하시는 분이 나중에 버든이 너무 네, 많아지시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좀 더 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맞아요. 조금씩 더 내놓으시면 한 달에는 100불 차이지만 1년 후에 텍스 신고를 했을 때는 1000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디펜던트 숫자를 좀 줄이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렇죠.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는 인컴이 1년에 2만 불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디펜던트를 9명을 신청하시더라고요. 맥시멈. 그리고 나는 좀 많이 벌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아예 줄여서 줄인 거 플러스 더 내셔가지고. 위드홀드 해라. 예. 나는 100불씩 더 떼라. 예. 그래서 거기다가 엑스트라 위드홀딩을 해놓고 예. 나중에 걱정을 안 하겠다. 이런 그러신 분들도 분들도 있어요. 계시죠. 그 예. 엑스트라 위드홀딩은 어떤 리밋이 있나요? 근데 딱 뭐 그렇죠. 그 뭐 딱히 무슨 뭐 3% 5%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내고 하는 거는 그 전 인컴에 그렇죠. 그 베이시스를 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보통 금액을 정해지지만 그걸 엄청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어렵고 그렇고 이제 보통은 하시는 거가 네. 내가 하는 거에 어느 정도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딜하시는 CPA 오피스에 가시면 그 계산을 아마 해줄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미리 좀 얼마 정도 더 네, 떼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해주죠. 예. 네. 왜냐면 또 집에서 낸이나 요새는 집에서 일하시는 사람을 두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household employee를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내는 거에서 withholding을 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 원래 tax withholding이 1000불이면 보통 뭐 1200불, 1300불을 한다고 치면 나중에 텍스 보고를 할 때 그 텍스가 이제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텍스 홀딩을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까지 우리가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어요. 이제 이제는 그렇지만 또 내년 4월 15일이 오니까 그렇죠.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작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처음으로 텍스 보고를 하는 우리 새내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당장은 뭐 이제 아파트도 구해야 돼, 차도 내 돈으로 내야 돼 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하고 있다가 막상 텍스 시즌이 됐을 때 목돈으로 또 텍스를 더 내야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신고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우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돈이 세이빙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1년 내내 그 withholding을 안 하면 페널티가 또 발생해요. 텍스 파일링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거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은퇴연금이 있어요 하는 이런저런 걸 찾아요 하는 경우에는 내가 earned income이 아니니까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죽도록 일해서 좀 찾아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외로 텍스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분도 꽤 있으세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1년에 10만이 필요하다고 치면 그러면 텍스를 감안하면 12만, 13만을 사실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나는 10만이 필요한데 내 은퇴연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팔랑팔랑 줄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사는데 돈은 빨리 줄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 돈을 찾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는 텍스를 내고서 찾아서 멍뚱한데 돈을 옮긴다든지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특히나 좀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돈을 찾든지 옮기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두 개로 나가는 거예요. 돈을 찾았으니까 여기서 텍스가 발생하고 이걸 또 이상한 데는 아니지만 불필요한데 넣어놓게 되니까 이건 묶어지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자가 발생하면 텍스를 또 내야 되고. 근데 그 상황이 그 해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텍스가 이제 어느 인컴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어쩌면 좀 드라이빙 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해진 금액으로 사셔야 되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면 일 좀 더 하면 되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특히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풍선을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 네. 이쪽이 커진다. 어. 이쪽을 누르면 어. 이쪽이 커지고 네. 그래서 여기 효과를 보려고 여기를 눌러놓으면 여기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Exactly. 이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랑 예. 일단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예, 그런 예,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나눌 얘기가 있었는데 또 다시 우리가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럼 없게 한 됐어. 가지만 좀 꼭 이렇게 그러니까 컨펌 해주고 마지막에 싶은 네. 거는 그 오바마 케어를 하신 분들은 텍스 보고를 꼭 하셔야 돼요. 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해에 만약에 한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크레딧을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레컨사일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들 때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컴이 작든 크든 오바마 케어의 어떤 텍스 크레딧을 받으신 분들은 꼭 텍스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가 유명무실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직은.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소셜 베네핏을 한번 크리에이트 하면은 그걸 없애기는 되게 준 것 뺏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텍스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이수구 회계사님과 준비가 안 되신 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텍스 신고 이런 분들은 꼭 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이수구 회계사님은 지금 1년 넘게 저하고 맞아요. 벌써. 네,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에 대한 얘기, 네.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꼭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ktnatlanta.com 웹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네. 조이수구 회계사님이 그동안 했던 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건 내가 알고 싶었어 하면은 클릭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이수구 회계사님한테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했던 거를 쭉 네. 보면 네.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근데 네. 이게 이제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똑같은 토픽을 놓고 그렇죠. 네. 네. 근데 KTN이 저 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토픽을 다 맞아요. 커버해서 그게 다 올려놔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손님들이 찾아보기도 좋으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KTN입니다. 네. 자, 오늘 조이수구 회계사님 모시고 세금 어떻게 내야 합니까? 누가 내야 합니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좋은 얘기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